미국 별난사.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을 이끈 비운의 영웅. 로버트 리. 로버트 리는 내전 기간에 남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장군인데 남부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수적인 열세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워 명성을 얻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남군은 순전히 그의 능력과 인품만으로 버텼다고 봐도 될 정도로 뛰어난 명장이었고 공격적이고 과격한 성향의 인물이 많았던 남군 측에서 보기 드문 온건하고 유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한편 그는 남부연합군의 장군이었지만 노예 제도에 반감이 심했고 또 북부가 남부의 분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아 가슴속 깊이 고통을 아는 채 전쟁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인 명문가의 후손. 로버트 에드워드 리는 버지니아 주의 웨스트모어랜드 카운티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인 헨리 리 역시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1825년에 로버트 리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1829년에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후 조지아의 플라스키 요새를 지키다가 1831년에 버지니아에 있는 멀로 요새로 옮겼고 이때 워싱턴의 증손녀인 메리 애나와 결혼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전쟁 당시 미국군이 베라크루스에서 멕시코로 진격할 때 로버트 리는 윈필드 스콧의 든든한 오른팔로 콘트레라스 전투, 슈러버스코 전투, 차풀테펫 전투에 잇따라 참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중령으로 승진해 볼티모어 캐롤 요새에 주둔했는데 1852년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고 1859년에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운동가 존 브라운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크게 활약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 로버트 리는 알링턴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북부의 연방정부가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의 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고 선포했을 때 그는 링컨 대통령이 직접 보낸 임명서를 받았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 육군의 사령관으로 취임하라는 내용이었지만 그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북부가 남부의 분리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의견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861년 4월 23일에 남부연합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들이고 버지니아의 방어를 도맡았고 이후 로버트 리는 군사령관으로서 남부연합군을 지휘했습니다. 남부연합 총사령관이 되는 로버트 리.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리는 처음엔 버지니아주 시민군 사령관으로 취임했으나 곧 남부연합 대통령인 제퍼슨 데이비스의 특령으로 준장이 되어 국방부 내근직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861년 9월 버지니아주 서부 공업지역들이 독립해 연방에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해 파견되었다 치트산 전투에서 패배해 해안경비 등 한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1862년 북버지니아군 사령관인 조셉 존스턴 장군이 페어오크스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뒤를 잇게 됩니다. 북버지니아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리는 전면 반격으로 남부의 수도인 리치먼드 근처까지 접근해 있던 맥클레런 휘하의 북군 10만여 명을 절반, 남짓한 병력만으로 7일간 지속적 공세 끝에 몰아내 명성을 얻었습니다. 7일 전투로 불리는 이 전투에서 남군은 북군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으나 북군의 전투의 질을 결정적으로 분쇄해 이후 리치먼드는 2년 동안 더 이상 북군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군은 북군에 비해 항상 보급과 병력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리가 지휘하는 북버지니아군은 의표를 찌르는 기습과 교묘하고 과감한 병력 운용으로 북군을 괴롭히면서 불리한 전황에서도 3년이나 싸웠습니다. 그 와중에 두 차례에 걸쳐 북부 침입을 감행했지만 앤티텀 전투와 게티즈버그 전투의 패배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4개월 뒤 게티즈버그 전장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위로하는 추모 행사에서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을 하게 됩니다. 북버지니아군 전력의 50%를 잃은 게티즈버그 전투 직후 리는 너무나 상심해 남부연합 대통령 데이비스에게 사임을 요청했지만 그 없이는 전선을 유지할 능력자가 없어 직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해인 1864년 서부에서 리 이상으로 적극적인 전투를 구사할 명성을 떨친 그랜트가 북군 총사령관에 취임해 압도적인 물량에 기반한 강력한 공세를 펼치자 리의 능력으로도 한계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는 그랜트를 상대로 전술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는데
그랜트도 전술적인 능력으로 유명한 장군이지만 리와 사상자 수로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피터스버그에 틀어박히기 직전 1864년 5월 초에서 6월 초 사이에 리는 그랜트가 이끄는 북군과 큰 전투를 3번 치렀는데 약 6만의 병력으로 10만을 웃도는 북군에 맞서길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3번의 전투를 통틀어 남군은 약 2만 6천의 사상자를, 북군은 4만 8천가량의 사상자를 냈는데 절반 조금 넘는 병력으로 싸웠으면서 사상자는 오히려 북군이 남군의 2배가량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랜트는 그런 상황에서도 북부의 우월한 물량을 기반으로 뚝심 있게 버텼는데 손실면이 더 컸지만 퇴각하지 않고 남군을 우회에 계속 남진에서 몰아붙인 것입니다. 결국 리가 그랜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도 그랜트가 지휘하는 포토맥군의 리치먼드를 향한 기동을 차단하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장기였던 기동전을 포기하고 리치먼드 북방의 소도시 피터스버그에 틀어박혀 반년에 걸친 농성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터스버그에 틀어박히게 된 이유는 이곳이 리가 지휘하던 남군과 남부연합의 수도인 리치먼드의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는 공병장교 출신이라 농성전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는데 피터스버그의 농성전은 참호를 끼고 싸우는 장기전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피터스버그를 공격하는 북군은 2배 가까운 병력으로 남군을 상대하다 4만 2천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고 막대한 피해 때문에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할 뻔했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북군에게 무릎을 꿇는 로버트 리. 그러는 동안 리의 병력도 소모되고 지쳐가고 있었는데 전쟁 내내 탈영병이 없기로 유명했던 리의 군대에서도 서부전선 출신의 병사들이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반년이 넘게 피터스버그 주변에서 장기전을 벌인 탓에 부상병이 누적되고 질병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식량과 무기를 비롯한 각종 보급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군은 남군보다 피해는 컸지만 엄청난 보급 능력 덕분에 병력이 날로 늘어나 피터스버그 전투를 시작할 때는 10만을 좀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많은 병력 손실이 있었음에도 후기에는 12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셰리던 장군이 이끄는 5만의 추가 병력이 곧 합류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었으며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서부전선을 박살내고 돌아오는 셔먼의 군대까지 사면 초가였습니다. 리는 북군의 공격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1865년 3월 말 일부 병력을 돌려 스탠먼 요새를 공격해 북군에게 피해를 입힌 다음 철수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쉽게 함락시켰지만 그동안 굶주렸던 남군 병력들이 요새에 남아있던 식량을 먹느라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그 사이에 북군이 요새를 다시 함락시킨 뒤 철수 중이던 남군을 패퇴시켰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리는 4월 2일 만신창이가 된 북버지니아군을 이끌고 피터스버그를 탈출했고 다음 날 남부연합의 수도인 리치먼드가 함락되었습니다. 리는 전임 북버지니아군 사령관 존스턴이 이끄는 남부의 잔존 전력과 합류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하려 했으나 포토맥군에게 퇴로가 차단되고 포위되었습니다. 인원이 겨우 8명에 불과한 여단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소모된 북버지니아군은 전체 병력이 도합 겨우 1만 5천에 지나지 않아 12만 5천의 포토맥군을 상대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는 5년 동안 자신과 함께 싸우고 살아남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그랜트에게 항복했는데 항복을 위해 그랜트 장군을 찾아갔을 당시 둘은 악감정도 없었고 호감을 느껴 사이좋게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랜트는 동포끼리의 싸움에서 수치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남부가 연방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의 미합 중국이 완성되는 것만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남부 군인들에 대해서도 식량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장교는 명예의 상징인 검을 휴대하고 병사는 농사에 필요할 말을 타고 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쟁 후 워싱턴 대학교 학장이 되는 로버트 리. 로버트 리는 전쟁이 종결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렉싱턴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학장으로 일하면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회장이었음에도 그의 전시 명성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성실함과 훌륭한 인품은 종전 직후부터 북부에도 널리 알려져 그가 대학 학장이 되자 북부로부터 유학생들이 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난 전쟁에서 그의 적으로 싸운 젊은이들이고
나머지 남부 출신 학생들의 절반 이상도 리의 예부와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과 아군이 한데 모인 셈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평범한 작은 대학에 불과했던 워싱턴 대학교는 덕분에 빠르게 성장. 지금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성장했고 이름도 워싱턴 앤 리 대학교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이 대학의 최대 특징은 교칙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유일한 교칙은 리가 만든 모든 학생은 신사여야 한다 뿐이며 이 교칙 때문에 꽤 오랫동안 여학생을 받지 않았지만 물론 지금은 남녀공학입니다. 1870년 사망한 리의 사인은 뇌졸중이었으며 사후 워싱턴 대학 내부에 있는 자기 이름을 딴 리 성당에 안치되었는데 지금도 그의 유해가 담긴 관은 그 성당 안쪽에 전시되어 있어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국 별난사는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을 이끈 비운의 영웅 로버트 리였습니다.